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수술 이후에 아직까지 배 통증이 있어서 고통스러웠던 그날을 대변하듯 선명하게 남아있는 상처가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깊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1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농양 제거 수술 받고 이렇게 됐어요. 복막염 수술. 뱃속에 농양이 차 있어 큰 수술을 받아야 했던 그녀. 하지만 애초에 병원을 찾았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충수염이라고 해서 충수염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충수염 진단을 받고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받았던 그녀. 그런데 수술이 잘 되었다는 의료진의 말과 달리 수술 직후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술 끝나고 윗배가 정말 칼이 찔린 듯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자고 싶어도 5분에 한 번씩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그냥 비명 소리가 저절로 나더라고요. 수술 후 5일째 되던 날 결국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지만 이미 배 안은 농양으로 가득 차 악화될 대로 악화돼 있어서 결국 개복 수술을 피할 수 없게 됐던 겁니다. 충수염이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네,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일단은 우리 오늘 사례자가 수술을 받은 이유였던 충수염이 어떤 질병인지 좀 알고 싶어요. 예, 우리가 흔히들 맹장염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네. 정확한 명칭은 충수돌기염입니다. 사람의 소화기 계통이 배 안에 이렇게 있죠. 아랫배가 이렇게 보이는데 위치는 오른쪽 아랫배 쪽에 본인의 새끼손가락 크기 정도의 돌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충수돌기 또는 흔히 맹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네. 이렇게 퉁퉁해지고 심해질 경우에는 터질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맹장염, 정확하게는 충수돌기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징적으로 면역이 활발한 시기, 학령기라든가 사춘기, 이때 많이 생기고요. 20대 이상으로 가면 사실은 발병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자, 이 수술의 난이도나 어떤 그 심각성도 좀 궁금한데 좀 위험한 수술인가요? 예전처럼 개복을 해서 다 열어놓고 수술하는 경우보다는 복강경을 통해서 상처를 최소화하고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을 짧게 하는 그런 복강경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배에다가 칼을 내서 크게 째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나 기구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넣고 이런 집게를 이용해서 아하. 이 부분은 그냥 잘라내주는 수술입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죠. 다만 이러한 복강경 시술 자체가 열구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면서 기계를 넣어서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술 사례자의 경우에는 수술 후 경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수술 후에 배에 농양이 차는 복막염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복막염은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부 장기가 이렇게 위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색깔이 변하죠. 이 복부 장기 전체 배 안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고름이 차 있는 상태가 복막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염증이 배 안으로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면 수술 방법도 틀려지고 배도 크게 열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체력이 약하거나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복막염으로서 합병증이 생기면 사망하실 수 있는 무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복막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들은 수술 후 생긴 농양이 의료진의 과실 때문은 아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수술 이후 흉터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녀. 하지만 언제까지 이 치료를 계속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왜 합니다. 이렇게 됐는지도 너무 화가 나고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명확히 들은 게 없어요. 정말 답답할 때는 배를 다시 열어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정말 확인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답답한 거죠. 여느 20대처럼 꾸미기도 좋아하고 자기 관리 또한 철저했기 때문에 더욱 지금의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데요. 수술 끝나고 처음부터 끝까지 5일 내내 한 번도 안 아픈 적이 없었어요. 많이 마른 상태였었는데 배가 거의 6개월 정도 부른 배였어요.
수술 직후 복부가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보였던 그녀. 아프다고 이제 고통스럽다고 검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수술하고서는 바로 이렇게 검사하는 거는 없다고 5일째 되는 날에도 저희가 원해서 CT를 찍어보시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CT 촬영과 상급병원 전원 조치 또한 환자 측의 요청에 의해서 뒤늦게 이루어진 점을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소송을 하진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잘 생각했다고, 소송하면 힘들어요, 제가 힘들다고, 안 하시는 게 맞다고, 그렇게 뭐 해줄 건 없다고. 병원 측은 이 사건에 대해 답변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녀는 왜 충수염 수술을 받고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유만이라도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충수염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잘 됐으면 왜 이런 결과가 있었는지, 좀 더 빨리 처치를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제가 고통을 받고, 그리고 뭐 옹의 흉터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뱃속의 고름, 이 농양이 왜 생긴 걸까요, 도대체 박사님? 수술을 하다 보면, 특히 이러한 내시경 수술을 하다 보면 기구가 들어가기 위해서 구멍을 뚫거나 이런 과정에서 손상을 받은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네. 맹장을 제거하고 나면 맹장을 잘라낸 단면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기는 균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깨끗이 처리하지 못했을 가능성, 이런 상황을 유추해 볼 때는 수술하고는 어쨌든 연관성을 지을 수 있다. 다만 외과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을 때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아니면 정말로 어떤 과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못 막은 그런 상황이었느냐가 관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역시 네. 차트를 다 살펴보셨는데 네. 어떤 생각이세요? 네. 이게 두 번째 수술을 할 때, 그러니까 수술 부위 우리 배꼽 위쪽을 한 20cm 찢었는데요. 우리가 복강경을 할 때 배꼽 위쪽에 구멍을 뚫는데 그 고름이 나온 부위와 그 부위가 수술한 부위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수술 중에 외과 의사의 처치에 의해서 장관막 손상에 의해서 복막염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병원으로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 의료 과실로 인해서 15cm의 어떤 배 부위에 수술 자국이 남게 됐는데요. 하지만 흉터가 있다 하더라도 일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노동 능력 상실률은 없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흉터에 대한 치료하는 성형 수술 비용이라든가 또는 29세 여성의 미혼의 여성의 배에 흉터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자의료 책임을 인정해서 3, 4천만 원 정도의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의료 분쟁 차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